말기암으로 고통받던 할아버지. 할아버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밤에는 며느님 편안하게 보내드릴 차례다. 했거든요. 그 중간중간 저희가 올게요. 힘드실 때마다. 두렵고 무섭고 힘든 거 다 그냥 버리세요. 이제 버리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가실 준비하시면 돼요. 몸이 아파 명제도 음식을 하지 못하고 있을 환자를 방문할 참이다. 아쉬운 대로 서둘러 길을 나섰다. 음식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던 환자는 뜻밖의 선물에 감동하고 말았다. 솜씨도 좋으시네. 선물 받으셨네요. 예, 선물 받은데 정말로 너무 좋아. 나는 자꾸 이렇게 받기만 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런 수녀님들 저러다가 뭘 해다 드리고 이러는데 누구래? 맨날 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글쎄요, 반찬이 뭐 얻어 자신다는데 나는 그것을 다 얻어다 먹기만 하고. 내가 그래가지고 아유 염치가 없다니까 미안하게 짜게. 이들은 저기 흉선암으로 투병중인 김은현 씨는 긴 병마에 요즘 우울증까지 생긴 터다. 옛날에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그때 등장한 한 남자. 잘 뵙겠습니다. 기타 좀 친다는 신부님 한 분을 어렵게 모셔온 것이다. 노래로 환자를 잠시라도 즐겁게 해드리고 싶은 수녀들의 마음이다. 나를 위해 한 번만 노래를 해주려. 나나나나. 노래 옛날에는 뭐 좋아했어요. 좋아해가지고 우리 영감제는 노는 걸 싫어해도 가면 끝장을 봐고 어디 가면 생계를 놀러 가면 먹는 거는 잊어버려. 먹는 건 잊어버리고 노는 걸 좋아해가지고 한 10년 넘게 이렇게 병만 하고 싸우다 보니까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넘어가지도 않네. 꺽꺽해가지고 음성이 안 불러나 그러나 봐. 외로운 산장의 여인은 김은현 씨가 가장 즐겨 부르던 노래 중에 하나였다. 단풍잎만 차곡차곡 떨어져 서여 있네. 세상에 버림받고 이조차도 제대로 부를 수 없으니 새삼 서글퍼지는 모양이다. 그러나 더 서글픈 것은 따로 있다. 여보 당신이란 말 처음 불러봅니다. 당신과 나 만난 지 40년이나 지나버려 처음 만난 남들과 같이 마냥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다 허사가 되어버려 그래. 한참 일할 나이에 병마와 싸운 지 10년이 넘었구려. 당신한테 너무 힘들게 해서 미안해. 이것이 다 당신의 운명이고 나의 운명이라고 믿고 싶지만 운명이라 믿기엔 너무 잔인한 것 같구나. 앞으로 내가 당신한테 얼마나 힘들게 할지 몰라도 많이 도와주세요. 미안해요. 그리고 또 죄송해요. 그리고 부탁할게요. 당신이 아니라 2004년 긴 병에 장사 없다는데 10년째 곁을 지켜주는 고마운 남편이다. 처음 쓰신 거잖아요. 예. 처음 쓰는데 이런 글을 올릴 수밖에 없는 심정. 아유. 산다 할 것이라고. 눈발이 퍼붓는 밤 도움을 청하는 전화에 수녀들이 환자를 찾아 나섰다. 환자는 혈압이 오르고 기력이 떨어진다는 고통을 하소연했다. 세 살 먹어서 엄마 아버지 다 돌아가셔가지고 고생 안 입은 게 없어요. 그러다 지금 이렇게 이제 딸이 좀 호강 좀 시켜주고 살만한 게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어디가 이 어디가 암이 불편하세요? 퍼졌어요. 암이 지금 그냥 이 간으로 해서 이 뭐 이 저 뭐 허리로 어디로 해서 다 연결이 됐대요. 예. 유방암 환자로 얼마 전부터 방문을 시작한 박순자 씨는 특히나 시각 장애인. 이거 하나 하나죠. 이거는 저녁에 드시면 돼요. 저녁에요. 예. 이 하나짜리 예, 이것만 먹지 말고 아니지, 같이 같이. 드셔야지. 우리하고 같이 이거 예. 드시면 이게 말초혈관 이렇게 약 하나 챙길 때도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니다. 이건 저녁에 드시면 되고, 예. 요거는 아침에 드시면 되고. 찾아 드실 수 있겠죠? 예예. 따로 이렇게 저 농속에다 넣어놓을 테니까 예예예. 3개짜리가 언제 드시는 거라고요? 3개짜리가 아침이요. 하나는 저녁이요. 구분하실 수 있으시겠죠? 예. 애써 설명을 했지만 그래도 제대로 약을 찾을 수 있을지 걱정이 크다. 네, 불안하시면 내가 아주 전화하세요. 숨 떨어지게 생겼으면 전화할까요? 이렇게 미끄럽고 이렇게 오시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전화하셔야지. 안 그러면 더 미끄러울 때 와야 되는데 어떡해요? 그죠? 그럼 우리 더 고생하잖아요. 늘 하루- 미끄러울 때 와야지. 아니 이제 비도 안 오고 눈도 안 오고 아무것도 안 올 때 같으면 괜찮은데요. 눈 오는 밤에 자신 때문에 수녀들이 고생한 것 같아 환자는 못내 미안한 모양이다. 안심을 하지. 수녀님들 예. 10번 오실 거 5번만 오시고 예. 그 안 아프면 내가 안 아파야 예. 그렇게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내가 아플 거 10번 아플 거 5번만 아팠으면 좋겠어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부담 갖지 마시고 저희 건강하게 방문 많이 하라고 기도해 주시면 돼요. 아셨죠? 네? 예. 아이고. 아프면서도 남을 배려하는 이런 마음씀이야말로 수녀들의 피곤함을 씻어주는 청량제다. 그런데 갑자기 환자의 몸에 이상이 나타났다. 약을 잘못 드신 것 같아서 아까 저기 그 자매님한테 약을 챙겨줬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보이지 않다 보면 정확하게 약을 찾기 힘들 것이다. 그 약 잡수자마자 토하셨어요? 예. 이미 여러 번 토했다는 환자는 결국 지치고 말았다. 약 하나 드세요. 자. 한 집에서 하는 자식은 먹고 사느라 바쁘다. 환자는 늘 이렇게 혼자서 고통을 참고 견뎌온 듯하다. 물 잡수실만 하지요? 울어요? 응? 속상해서? 응? 왜 나만 이렇게 아플까 하고 속상해요? 아픔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따로 있다. 우리 막둥이 보고 예. 엄마기다 잘 좀 하라고 엄마 이렇게밖에 안 남았다고 손으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손가락이 보였어요? 손으로 그렇게 하더라고. 이게 손가락 몇 개를 걸어놨는데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병원에서 그냥 추측해서 해주는 얘기이기 때문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편안하게 아이고, 계셔야지. 하나님이 용가리 통배라도 풀러면 가야지.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현실을 환자는 받아들이기 힘들어하고 있었다. 하나님이 부르는 시간에 맞춰서 제대로 위로조차 못 이제 받다 보니 기도를 하면서 상처가 더 큰 혼자가 듯하다. 아니시라는 거 기억하세요 이제. 혼자 하늘나라 좋은 데 가려고 기도하지 말고 저희도 좀 데리고 가야 하셨죠? 수녀님이 저를 데리고 가야지요. 나를 거꾸로 무거워서 못 쳐요. 데리고 가요. 너무 뚱뚱해요. 뭐 얻고 가가 뭐. 작은 위안에도 환자의 기분은 금세 저희 달라졌다. 이제 다 봐도 되겠어요? 예, 마음대로 그래요. 하세요. 마음대로요? 예. 근데 저희가 만나는 환자분들은 상처가 많으신 분들도 많으세요. 병원 다니면서 받은 상처, 또 주위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 그런 거를 잘 회복해서 그 가족 안에서 그리고 이웃 안에서 정말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한테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저희의 목적이거든요. 육신의 고통과 영혼의 상처를 다 돌보는 것이 호스피스의 일이다. 지난 1965년 마리아의 작은 자매 소속인 외국인 수녀들로 활동을 시작한 모연 호스피스. 그동안 한국인 수녀들로 얼굴이 바뀌는 변화를 겪었는데
이제 재건축이라는 새로운 과제 앞에 놓였다. 그날 낮 김은배 수녀는 환자와 외출에 나섰다. 50대 중반의 환자는 집에만 있는 투병 생활을 가장 힘들어하고 있었다. 나오기는 엄두가 안 나는데 예, 막상 나오면은 괜찮으시죠? 좋아. 좋아. 막상 나오면 환자를 위해 기꺼이 기사를 자처한 설정권 씨 역시 암으로 아내를 잃은 사별 가족. 오늘 드시는 일이 있으신데요. 그거 예. 포기하고 저희 예.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 부탁을 하면 바로 이렇게 오시나요? 아니면 아 그렇지 않은데요. 근데 어떻게 시간이 항상 맞아요. 수녀님이 막 강압적으로 부탁하죠. 꼭 와야 돼 그러면서. 아, 수녀님이 원하시는 때 항상 그 열려요 시간이. 아, 그러니까 그래요? 저는 그냥 그저 따를 뿐이고요. 수녀님이 원하시면 열려요 시간이. 그러니까 그 열린다는 게 혹시 그거 아니에요? 수녀님이 부탁하면 만사를 제치고 온다라는. 그래서 항상 시간이 열려 있다. 예. 도와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지. 그래서 항상 감사드리고 있어요. 아시죠? 제가 감사하다는 거. 차가 없다 보니 늘 이렇게 신셀진다. 도착한 것은 다름 아닌 모연 호스피스. 안에서는 벌써 손님 맞이가 한창이다. 음식은 요리 솜씨가 가장 좋은 정정희 수녀가 맡았다. 일주일에 한 번 데이 케어, 즉 낮 돌봄을 하는데 오늘이 바로 그날인 것이다. 어서 오세요. 어이구. 오늘은 더 멋있어졌네. 이발. 수녀들의 초대는 늘 환자들을 설레게 한다. 그런데도 손길이 모자라 한 번에 많은 환자를 초대할 수 없는 것이 늘 아쉽다. 이렇게 하세요. 주님 은혜를 내려주신 예민식과 저에게 반복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말기암 환자들은 가족이 옆에 있어도 늘 사람이 그립고 대화할 상대에 목이 마르다. 치마 있으면 져도 돼요, 병. 그러다 보니 이렇게 서로를 이해하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그렇게 삼키기 힘들던 음식조차도 새삼 맛있어진다. 간병하는 가족에게도 작은 해방의 시간이다. 잠시 뒤 김은배 수녀는 환자에게 아로마 마사지를 하고 있다. 환자의 기분 전환으론 최고다. 데이케어를 왜 하시는 거예요? 데이케어는 보통 환자분들이 집에만 계시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옛날같이 대가족이 살면서 환자분을 돌봐주면 괜찮은데 핵가족화되면서부터는 이제 젊으신 분들이 다 나가서 돈을 벌고 집에 혼자 계시잖아요. 그래서 혼자 계시면 외롭기도 하고 힘드시기도 하니까 낮에는 이제 저희 기관이나 다른 데서도 낮 돌봄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보통 11시서부터 한 4시까지나 2시까지 하시고 와서 지내시다가 오후에 이제 집으로 가시면 가족하고 지내기도 편하시고 우울한 것도 없어지고 그래서 저희가 재작년부터 했어요. 사실 남의 발을 만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도 일부러 이 마사지를 배운 것은 환자와 진정으로 친해지기 위해서였다. 환자의 즐거움은 또 있다. 김영호 씨는 생전 처음 쿠키를 만들며 그 재미에 푹 빠졌다. 누구 주고 싶은 사람 누구 있어요? 우리 애인 갖다 줘야지. 감사합니다. 저 주시면. 사실 전데 무슨 저를 주시려고. 할아버지 애인이 누구예요? 있어요. 만천에 아니면 큰일 났네. 자 청문회가 들어가. 맞아, 큰일 났네. 식구도 수녀님도 예. 제 애인이에요. 아 그러셨어요? 이런 거를 막 만천에. 늘 가지고 있던 고마움을 애인에 빗대 표현한 것이리라.
쿠키 속엔 환자와 그 가족들의 즐거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그 사이 환자는 깊은 잠에 빠졌다. 평온한 시간이다. 다음 날 밤 김은배 수녀와 정정희 수녀는 약도가 그려진 종이 한 장을 들고 주택가를 헤매고 있다. 새로운 환자를 찾아가는 길이다. 시야가 어떻게 이쪽으로 내려가는 소린가 그러면? 전화해봐야겠다. 아니야 틀려요. 이건 425-1번인데 417-19도 가야 돼요. 417-19. 잠깐만. 이쪽으로 내려가야 되는 건가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데? 이게 처음 이렇게 오는 길이면 예. 어려움이 좀 많으시겠어요. 저희가 저기 호스피스에서 가장 어려운 게요. 집 찾는 일이라고 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사람들이 당신들이 다니는 길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일반적인 길이 아니라서 찾기가 좀 힘들어요. 예. 아 나오셨어요? 그래도 신기한 것은 고생은 할지언정 만나야 할 환자를 못 만나는 경우는 없다는 것. 지금 전체가 환자는 2년째 간암으로 투병 중인 말기암 환자. 저 피를 많이 흘려서요. 어떻게 저기 토하셨어요? 아니면 대변으로 나왔어요? 저 대소변으로 나왔죠. 대변으로 토하고 피도 토하셨어요? 그래서 입원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혼했어요. 사실은 제일 위험한 게 피를 토하는 거예요. 토했었어요. 예. 지금 가장 힘드신 게 어떤 거세요? 그러니까 지금 제 생각은 이제 이렇게 복수가 찼고 이럴 때 일할 때마다 병원 가야 되고 그러니까는 이제 뽑아주실 수 있으면 좀 그런 것들. 김은배 수녀가 서둘러 지갑을 챙겨들고 밖으로 나섰다. 선생님한테 부탁 좀 해볼게요. 지금 어디 가신 거예요? 아 환자가 지금 복수가 찼는데 어떻게 제가 세트를 하나도 안 갖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병원이나 약국에 가서 좀 얻어오려고요. 환자분이 너무 저기 힘들어하셔가지고 해결할 수 있으면 좀 해결해드리고 싶어가지고. 가끔 이런 일이 있어요. 이렇게 예. 예상치 않는 일이. 저번에도 환자 한 분 그래가지고 제가 약국하고 병원에 가서 사정해가지고 저기 링겔 갔다가 주사 한번 놔드렸거든요. 왜냐면 그러니까 말씀만 듣고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상황을 전혀 파악 못할 경우도 있어요. 예. 그것도 이분 같은 경우는 병원을 다녀오셨다고 했기 때문에 다 하고 왔을 거라는 생각이 와서 조치 먹어주고 그러는데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찾아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해요. 제가 병원은 아무에게나 의료 장비를 주지 않기 때문에 걱정했는데 다행히 호스피스 수녀라는 말에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었다. 복수를 빼는 것과 같은 전문적인 조치는 의사만이 할 수 있어 급히 자원봉사를 하는 의사도 달려왔다. 간암이라는 고통에 지칠 대로 지친 환자. 그러나 사실 2년 전까지만 해도 한 집안의 가장으로 사회적 책임도 강해 사후 장기 기증까지 하기로 했다. 자기 뭐 죽으면 다 끝인데 뭐 제가 무슨 소용이 있냐고 연구하게. 그런데 부인에게는 또 다른 걱정이 있다. 갈까요, 여기? 혹시 또 뭐 이렇게 이런 환자들 이렇게 입원하는데 그런 일은 혹시 없나요? 우선 가난한 사람들이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하시다가 안 되면 제가 조치를 해드릴게요. 저희가 할 수 없고 굳이 병원, 그러니까 꼭 병원에 가서 해결해야 된다 싶으면 여기저기 알아보고 하면 되니까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부인은 먹고 살기 위해 일을 해야 한다. 부인이 병원을 좀 원했었잖아요. 그래서 병원을 원하게 되면 좀 더
경제적으로 부담이 덜 가는 병원을 저희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하는 방향으로 해드리는 게 최우선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날 밤 드디어 올 것이 왔다. 할아버지가 원하셨던 대로 아프시지 않고 편안하게 가실 수 있게 돼서 저희도 많이 기쁘거든요. 좋은 데 가셔서 저희 위해 기도해 주시고 먼 훗날에 우리 같이 만나요. 예? 아셨죠? 할아버지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그리고 가족분들이 너무 잘해주셨기 때문에 할아버지 다 알고 계시니까 가족분들 기억하시고 아셨죠? 환자와 작별해야 할 시간이었다. 집에서 편안하게 돌아가시길 원하셨고 명절에 돌아가실까봐 되게 걱정을 많이 하셨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명절에 가족들 다 만나서 인사하시고 그리고 편안하게 가셨어요. 깔끔한 거 원래 좋아하기 때문에 이거 뭐 먹잖아. 힘든 현실과 맞닥뜨릴 가족을 위로하는 일도 호스피스 수녀의 몫이다. 얘기할 수 있으니까 뭐 물지에 가서도 얘기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지만 영화를 보기 전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헬스장한테 다시 하시고 싶은 얘기 그런 거 하세요. 왜냐면 지금 듣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이따가 이제 영단시 가고 이러면 그럴 수 있는 시간 많지 않아요. 지금밖에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할아버지하고 얘기하고 올 때까지. 많이 했어. 많이 해서 아까부터. 잘가라고 무슨 일? 아까부터 하늘나라 좋은 데 가서 하나님 만나서 별나라 가서 별도 보고 그 공부도 많이 하고 그저 맞아. 할아버지 글 너무 잘 썼어. 공부도 많이 하고 배우고 저 여지껏 되라고 내가 많이 했어. 할머니 만나서 편하게 잘 계셨잖아요. 고생 덜 하시고. 가셨을 거예요. 고맙긴 할머니가 잘하셔서 저희도 편했어요. 병원 안 가시고 집에서 하시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집에서 이렇게 하신다는 게 큰 용기고 힘이에요. 애들이 또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서 오세요. 어떻게? 부인은 비교적 의연하게 남편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러나 며느리에게는 준비가 되지 않은 순간이었다. 아버지가 아침에 나갈 때 그럼 나 혼자 있으라고 했는데 애들 데리고 나가니라고 그냥 정말 죄송해요 아버지. 아이들 때문에 시아버지의 임종을 지키지 못한 며느리. 너무 죄송해요. 아버지보다는 제 아이들을 먼저 생각하고 맨날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가실 줄 알았다면 다른 선택을 했을 텐데. 그러나 너무 늦은 후회다. 뻥 뚫려요. 가슴 답답해. 망자가 눈을 감은 지 2시간. 이제 영혼도 육신을 떠났다. 김은배 수녀는 장의사들과 함께 세심하게 망자의 시신을 수습하는 일에 나섰다. 그때 애써 담담했던 부인이 자제력을 잃고 말았다. 이제야 남편의 죽음을 실감하는 듯하다. 슬픔을 가누지 못하는 가족을 대신해 호스피스 수녀는 망자를 편안하게 돌보는 역할에 팔을 걷어붙여야 한다. 병원까지 망자를 모시고 가기도 하지만 오늘은 장성한 자식들이 있어 차까지만 배웅하기로 했다. 그러나 쉬 돌아서지 못하고 있다. 할아버지와 많이 친했었거든요. 제가 방문 안 오면 저희 수임자한테 시집 갔냐고 물어봤대요. 왜 안 오느냐고. 그녀 역시 아버지를 저 세상으로 보낸 뒤 호스피스 수녀가 된 개인적인
아픔을 가지고 있다. 제가 처음 호스피스 하면서 환자를 만날 때 정말 이것이 죽음이구나 하는 걸 느끼면서 참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돌아가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건 아닌데 어느 때는 이거 나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시는 건 아닐까 하는 그런 두려움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두려움은 이제 사라지고 지금은 저번에 저희 환자분 한 분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친구가 다른 여행을 가는 것처럼 저도 그 죽음을 여행이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이 세상에서의 여행 끝이고 또 다른 세계에 대한 여행이긴 하지만 그 여행을 잘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는 그런 죽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 어둠의 세계, 뭐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다 사실 가본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얘기해요 환자분들한테. 그래도 좋은가 보다고 죽음이. 왜 그러냐면 갔다가 다시 온 사람이 없다고. 아무도 다시 안 오고 그곳에 가서 안 온다고. 너무 좋으니까 안 오지 않겠냐라는 얘기는 하거든요. 다음 날 오후 모연 호스피스가 다시 분주해지기 시작했다. 사별 가족들의 모임이다. 새해 복 많이 받고 건강하세요. 이과이가 다 오셨네. 보세요. 그러더니 막 너무 화려가지고. 수녀를 보자마자 할머니 한 분은 벌써 눈물부터 쏟아내기 시작했다. 다 자기 자식 중한 줄 알지만 너무 속이 요만큼도 안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속이 답답해. 보고 싶을 때마다 속이 답답해. 뒤늦게 얻은 금쪽 같던 32살의 막내 아들을 2년 전 암으로 잃은 어머니였다. 유난히 휴대폰을 꼭 쥐고 있는 어머니도 있다. 아니 안 쓰면서. 아 우리 아들 거니까 그냥 쓰는 거야 내가. 좋겠어. 걔는 아빠밖에 없잖아. 아들이 옆에 있다는 작은 위안이 된다. 아빠가 뭐 면도기, 뭐 시계, 뭐 풍선을 불고 여기다가 지금 이렇게 뭐래라 자기한테서 제일 이렇게 해소하고 싶은 거 있죠. 거기 쓰셔가지고 기록하시고 설명을 해주세요. 그리고 금쪽 같은 자식, 사랑하는 남편을 잃은 그 비통함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것인가. 자신을 괴롭히는 그 고통을 풍선에 담아보기로 했다. 아픔을 내가 다 버리고 또 이거 미움도 버리고 복잡한 것도 버리고 눈물도 버리고 눈물도 내가 너무나 남자 싫어요 솔직히. 하면 누가 저 어떻게만 보면 막 눈물이 나도 모르게 막 쏟아져. 새해는 좀 어떻게 좀 깨끗하게 좀 행복하게 살아봤으면 네. 터뜨리세요. 마음껏. 아마 깔고 앉는 게 나으시고. 혼자서는 고통을 감당할 수 없어 이들은 2년 전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마음을 나누고 있다. 가슴이 너무 아프죠 저도. 그래서 좀 가슴 아픈 거랑 욕심은 이렇게 아마 이렇게 살면서 금세 없어지는 게 아니라 조금씩 희석될 것 같아요. 이렇게 세월이 약이라고. 그래서 이걸 썼어요. 터뜨려야지. 호쾌하게 풍선을 터뜨린 것처럼 마음속 고통에서도 훌훌 벗어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삶의 질의 차이도 있고 교육의 차이도 있지만 제가 해봤을 때 월 모임을 이렇게 전체 모임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지지그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개별적으로 가는 거는 가서 개인적인 얘기하고 여기 오셨으면 개인적인 얘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의 저런 똑같은 아픔일 때 저렇게 이렇게 이겨나가시구나 들으시고 서로 힘을 많이 얻으시니까 전 더 좋죠. 번뇌를 지운 자리에는 희망을 새겨보기로 했다. 우선 당장의 목표는 영호가 중학교 다닐 때 그 수학을 이리 갖고 와봐 그래갖고 이게 문제니? 그래갖고 착착착 풀어주는 게 제 꿈이에요.
근데 사실 수학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진짜 그게 그렇게 하면 우리 영호가 절대 엄마를 못 믿어하거나 엄마가를 실망하거나 막 아빠 그리워하거나 그게 좀 줄을 것 같아요. 엄마가 그 수학 문제 하나 잘 풀어주면 영호가 엄마 굉장히 신뢰할 것 같아요. 아빠처럼 듬직해 할 것 같고. 물론 오늘로 이들의 고통이 끝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희망이 있는 한 긴 어둠의 터널에는 끝이 있을 것이다. (2월) 초 김갑경 수녀가 낯선 동행자들과 함께 다시 김은현 씨를 찾았다. 식사하셨어요? 아침 안 드셨죠? 네, 그럴 줄 알았어. 빨간 색 입고 계시네. 제가 하다가 동행자 중 한 명은 사진작가. 나는 지금 제일 알맞을 것 같아. 지금 맞는 것 같아. 제일 맞는 것 같아. 지금 내 생각에도. 지금 이래야 뭐 모르겠어. 내 생각에는 못 넘어가질 않을 것 같은데. 사회복지사가 메이크업에 나섰다. 영정 사진을 찍기로 한 것이다. 내가 시집 오거든요. 시집 오면 내가 화장을 이렇게 해줄 건 처음이다. 결혼식 날 이후 처음이세요? 네. 이래 누가 화장 이래 해줘. 기분이 좀 어떠세요, 어머니? 기분 좋지. 누가 나를 이렇게 해주겠어. 꼭 그림 그리는 거. 그쵸. 말기암이 믿기지 않을 만큼 아직도 고운 김은현 씨. 건강해가지고 내가 이런다면 얼마나 좋아. 안심스러워 이런다. 욕심 같아서는 아들 장가보나 손자 손녀 보고 죽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어디 마음대로 돼야지. 그게 가장 마음에 안 좋으세요? 네. 그리고 싶은 마음은 꿀떡 같은데 그건 욕심이고. 지금이라고 욕심을 다 버리기야 했을까? 영정 사진은 그 과정일 것이다. 내가 매일같이 올라가는 공원에 아, 매일같이 하루도 한 번도 안 빠지고. 거기 가서 사진 찍으시게요? 예. 다른 데도 있잖아요. 학교 가도 되는데. 예? 학교 가도 되는데 왜 하필이면 그쪽으로 가세요? 거기 맨날 거기 가니까. 거기가 마음에 드세요, 예. 장소가? 나중에 죽어가지고 욕심 같아서는 거기다 뿌려주고 아, 달라고 싶은데. 그렇게 마음에 드신 곳이에요? 예. 근데 그거는 사람 많이 분지는 곳이라서 그런 건 못해. 몸은 비록 이 정든 곳을 떠나더라도 사진 속에서만은 영원히 이곳에 남아있고 싶어 공원에서 촬영에 나섰다. 어머니 우선 보세요. 주세요. 눈물이죠. 눈물이면 안 돼요, 언니. 울지 마세요. 시갈 때 눈물 나는 건지. 그러나 끝내 눈물을 보이고 마는 김은현 씨. 근데 왜 눈물 흘리세요? 코스말이 이렇게 좋은데 괜히 괜히 그 호강에 키워서 그러나 봐. 오늘 같이 이렇게 이걸 내가 얼마나 원을 했는데 2년이나 별로는데 이거 2년 동안에 원을 했어. 이거 한 찍지 사진 이거 얼굴 좀 더 흉하기 전에 한 장 찍어서 뭐 싶어가지고 근데 오늘을 해야 바로 원을 들게 되니 소녀님도 그렇게 좋은데 왜 우세요? 그래 안 울어 즐거운 괜히 눈물이 그냥 나오는 거지. 너무 좋아서 안 하는데 눈물이 괜히 그냥. 아무리 의연하려 해도 삶에 대한 욕심 한 자락을 떼어내면서 어찌 고통이 없겠는가. 죽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절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끝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희는 그렇게 설명해 드리지 않고 죽음도 기다리기보다는 준비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기다린다면 너무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 막연하게 기다려야 되는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 모를 죽음을 기다려야 되는 건데 그래도 본인이 뭐 가족관계라든가 또 뭐 재산이 있으신 분은 그런 것들 친구분들과의 관계를 잘 정리하면서 내 죽음을 준비하면
그 준비된 시기에 당신의 죽음을 잘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거든요. 그래서 준비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그리고 그 희망이라는 부분을 준비를 시키면서 다음 세계에 대한 희망으로 정말 이렇게 고향으로 갈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그러나 말기암 환자는 견디기 힘든 병마와 싸우며 한편으로는 다가오는 죽음의 시계바늘 소리를 매 순간 느끼는 고통을 겪고 있다. 호스피스 수녀들이라고 이들의 고통을 다 해결해 줄 순 없을 것이다.